자, 월요일에 올리는 투자마인드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 게 바로 지금 청년 세대들이 너무 쉬고 있다.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컨텐츠로 이제 부모 세대들이 지금 청년 세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지원을 안 해주면은 결혼을 못 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다들 걱정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 세대의 진짜 걱정은요, 결혼이 아니었어요. 결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 큰 걱정은 뭐냐면 자녀가 지금 취업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했다가 이제 그만두기도 하고 해서 사실상 그냥 백수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일을 안 해요 라는 부모님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아니 나가서 좀 뭐라도 알바라도 하고 뭐 좀 해라 하면은 엄마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문을 탁 닫아버려. 그리고 방에서 막 게임하고 있어. 맨날 뭐 헤드폰 끼고 막 게임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엄마가 또 뭐해? 얘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과일 하나 깎아. 과일 깎아가지고 야 영식아 어떡할 거야?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좀 나가봐. 알아서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0대가 아니라 30대인 애들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입장에서는 결혼이 아니라 취업을 어떻게 시켜야 되지? 이걸 걱정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그 기사 보셨죠? 그 지금 청년 세대들 중에서 구직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직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쉬는 사람의 숫자가 44만 명이에요. 44만 명. 그럼 44만 명이면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5.4%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 중에서 약 5% 정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은 지금 취준생이 아닙니다. 취준생은 뺀 거예요. 빼고 저는 취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전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는 쉬는데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백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5명이다. 자, 그냥 쉬는 청년이 44만 명으로 역대 최다인데 이게 코로나 때보다 많습니다. 이게 코로나는 사실 이때는 뭐 알바고 뭐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냥 가게를 문을 닫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쉬는 거죠. 구직을 해봐야 안 되는데 라고 하니까 쉬었다고 한 분들이 이제 44만 명인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44만 3천 명으로 더 많이 늘었습니다. 24년 통계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할 때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뭘 하셨나요? 왜냐면 이제 일을 안 하고 있는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기 때문에 그래도 일주일 동안에 뭔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그냥 쉬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44만 명.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20대는 이제 막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물론 뭐 취업 준비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20대는 아직 젊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뭐 해봐야지 아니면 뭐 잠깐 뭐 1년 쉬면서 뭐 생각해봐 이런 시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30대인데 이런 분들은 정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자기의 그 경력이 이제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금 한창 일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노후까지 자기 스스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어찌 보면 가장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취업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쉰다는 사람들의 응답자가 1년 전보다 1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회적으로 아예 그냥 쉬려는 말 그대로 지금 의지가 지금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 중에서 75.6%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혹시 다시 일하고 싶긴 하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뭐 돈을 모아놓은 돈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20, 30대인데. 그러면 뭐 많으면 몇 천, 없으면 뭐 천 단위도 있을까 말까 한 분들도 많을 텐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지 뭔가를 삶을 살 텐데 일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33만 5천 명입니다. 33만 5천 명이 저는 그냥 이대로 당분간 쭉 쉬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42.9%. 거의 대부분이죠. 이 사람들이 제가 해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안 맞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18.7% 거의 이제 열의 2명은 제가 찾아보고 있거든요. 해봤는데 안 돼. 없어. 일거리가 좋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좀 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고요. 자, 13% 정도가 제가 교육이나 뭐 기술 같은 거를 좀 못 배워가지고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취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육도 받고 기술도 좀 배우고 해야 되는데 부족은 하지만 하고 싶진 않은 약간 그런 단계인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이 뭐랄까 체념을 한 분위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직장이 없지만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은 약간 그런 상태. 자,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거 직장에서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65%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지난 직장에서 정말 탈탈 털린 거예요. 멘탈이 털려가지고 이제 하얗게 불탄 거죠. 번아웃이 말 그대로 그냥 하얗게 불탄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된 거지. 나무가 불이 타서
그냥 허해진 겁니다. 근데 저도 이걸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정말 바쁜 현장들을 계속 돌고 막 이랬기 때문에 진짜 하루에 막 16시간씩 일합니다. 근데 이렇게 16시간씩 일하는 거를 1년에 막 300일씩 일을 해. 근데 이거를 막 몇 년씩 하는 거야. 막 7년씩 해. 그러면 이게 번아웃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들 이거 오거든요. 사람이 그냥 멍해집니다. 멍해지고 자는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때가 와요. 근데 그거를 내일도 해야 되고 다음 주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해야 돼. 그러면 야 그냥 다 놔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번아웃이거든요. 근데 이 번아웃을 3명 중에 2명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빡세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번아웃이 오는 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와버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상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인 거죠. 자, 6개월간 노력해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노력을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인터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제가 열심히 해봐도 안 될 거를 아는데 뭐하러 합니까? 라는 생각. 자,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30대가 됐는데 20대랑 어떻게 경쟁하죠?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32살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경력이 뭐 애매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하려고 딱 봤더니 20대 중후반인 애들도 지금 막 열심히 취업 준비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뭐 일을 쉰 지가 뭐 한 2, 3년 됐어. 그럼 어떡하지? 경쟁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해도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또 포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실 이 처음이라는 게 인생을 많이 결정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처음, 내가 처음 뭘 하느냐가 내 인생이 거의 그냥 그 일방통행이 돼요. 가장 큰 게 뭐죠, 여러분들? 가장 큰 게 고등학교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도 되게 중요해요. 고등학교를 어디 가느냐. 사실 요즘에는 중학교도 더 중요한데 중학교를 어디 갔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잘 가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수능을 잘 봐가지고 대학교를 딱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학력이라는 거 학력으로 딱 인생이 우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학력을 극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학력으로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엔 뭐죠? 취업입니다. 취업도 첫 직장을 어디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취업을 처음에 뭐 우선은 뭐 중소기업을 가가지고 여기서 뭐 이직을 해서 경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다수라고 보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아예 그래도 좀 괜찮은 데를 가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쭉 다니는 게 낫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성세대 분들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편한 곳만 찾으면 되냐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선은 일을 하면서 좀 경력을 좀 쌓고 그 경력을 가지고 이직을 해야지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라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막상 그래서 어디 취업했어. 엄마 나 이번에 저기 공단 가가지고 우선 기술 배우려고 나 저기 가가지고 이제 기계 좀 만지면서 우선 좀 마음을 좀 정리하다가 그 다음에 차근차근 뭐 취업 준비도 해볼게. 나 엄마 나 기술 배울게 라고 하면 엄마가 뭐라 그래. 갑자기 과외를 깎아. 영식아 앉아봐라. 너 잘 생각해 하면서 기술 그거 나중에 배워도 된다. 너 아직 포기할 때 아니야. 너 그런 애 아니었잖아 하면서 갑자기 설득 들어와. 그러니까 2030 입장에서는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방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 계신 젊은 분들은 이걸 되게 체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학교 선배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거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방에서 서울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면 2024, 2529 보시면은 다 어디로 가요? 경북, 부산, 충남, 전북, 강원도, 경남, 부산, 충남, 경북, 전북 다양한 곳에서 다 관악구로 와. 이것도 참 신기하죠. 관악구가 가장 빌라도 많고 2호선이기도 하고 그리고 집이 좀 낡았습니다. 또 산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월세가 좀 쌉니다. 그리고 뭐 고시원도 많고 그리고 뭐 다가구들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20대 애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뭐 학교도 다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관악에 정착을 합니다. 자, 25세, 29세도 마찬가지 다 관악구입니다. 쭉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하고 여기서 잘 되면 이제 하나씩 옮겨가는 거죠. 30대가 되면은 아닙니다. 이제 평택, 화성, 파주 아예 직장으로 가버리는 거죠. 아예 직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청년 세대들도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청년 세대들이 올라와가지고 어쨌든 뭐 전세나 월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세상 물정을 아무래도 모르죠. 거기다가 이제 서울의 물가도 잘 몰라. 집값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그냥 의뢰 비싼가 보다 해가지고 전세 2억짜리인데 전세를 3억 5천에 계약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게 다 전세 사기
사기로 막 터지고 그게 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뭐 월세를 낸다고 치면은 사실 이제 남는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올라올까? 지방에는 이 정도 돈을 주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커리어를 좀 쌓을 만한 직장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 인생도 지금 미래가 깜깜하다. 근데 연애를 어떻게 합니까? 결혼은 모르겠고 난 연애도 못 하겠는데요.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월세 내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직장 취업도 잘 안 되고 열심히 해도 뭐 여기 서울 애들도 취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직도 연애도 필요 없다. 무력감에 빠진 청년들 해가지고 15에서 28세면 사실 가장 젊을 때고 이때가 어찌 보면 연애를 거의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그리고 이때야말로 연애가 어찌 보면 1위일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를 하는 거는 좀 뒤에 해도 되는데 연애를 이때 안 하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거든. 두고두고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때 연애를 좀 해야 되는데 1위가 차는 필요 없다. 인생에서 차는 필요 없다는 건 뭐 다 공통적입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뭐 좀 대중교통이 좀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워낙 이제 유지비가 비싸죠. 근데 2위가 보면은 연인이나 애인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연애는 사치라는 겁니다. 지금 일하기 바쁘고 알바하기 바쁘고 그리고 지금 뭐 자기 개발해가지고 취업을 해야지 취업에서 한번 삐끗하게 되면은 우리 선배가 어떻게 되는지 다 봤으니까. 그래서 연애를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프로세스가 이렇잖아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다음에 돈 좀 모으면서 연애를 하고 연애 한 몇 년 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가가지고 결혼하면서 이제 전세나 월세로 시작했다가 둘이서 이제 맞벌이 열심히 해가지고 내 집 마련, 청약이나 뭐 집을 사고 그다음에 이제 내 집이 마련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때쯤 출산을 준비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거의 뭐 모범 답안 같은 인생의 프로세스인데 이 2단계에서 지금 막힌 거죠. 취업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연애로 잘 안 가. 왜냐면 이게 취업이 좀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2레벨에서 막히니까 다음 레벨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사실 외국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지금 탕핑족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쉬자라는 세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유럽에서 시작해서 뭐 미국 거쳐가지고 그 일본으로 간 거 같은데 이 니트족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교육도 안 받고 일도 안 하고 뭐 훈련도 안 받고 이런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쉬었음의 세대들이 이미 90년대에 유럽에서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뭐 사토리 세대라고 해가지고 뭐 아주 소극적으로 이제 뭐 어떤 행동도 하고 불필요하다라고 딱 내가 생각을 해버리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세대라고 합니다. 이 사토리 세대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만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또 대기업들은 고령화를 또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를 지금 안 뽑아요. 안 뽑고 직원들은 나이를 계속 먹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채로 들어갔었는데 공채로 들어가가지고 뭐 삼성인의 밤 뭐 이런 거 합니다. 프라이드인 삼성 뭐 하고 가면 뭐 무슨 막 갑자기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불러. 그러면서 뭐 너희는 무슨 피 하면 파란 피 뭐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그 뽕이 막 차거든. 대기업 공채는 그런 게 있어요. 너는 무슨 피야? 뭐 파란 피야? 막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피가 빨갛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런 거 같아. 그러면서 나는 삼성이야.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공채도 이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규모로 뽑을 이유도 없고 이제 수시 채용을 하죠. 거기다 이제 경력직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력을 쌓아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경력을 쌓기가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취업 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어요. 근데 대기업을 가야지 연애도 할 것 같고 결혼도 할 것 같은 이 테크트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걸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접들을 많이 하시죠. 뭐 저희가 이런 직군으로 뽑았는데 뭐 이거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면접에서 뭐라고 합니까? 못하면 뭐라고 그래? 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학교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제 어버버버 하다가 나오잖아요. 이게 거의 지금 뭐 면접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들 경력직만 뽑고 그 경력직 같은 신입을 뽑기 때문에 이 경력 자체를 지금 배울 곳이 마땅치 않은 것도 지금 청년 세대들의 지금 문제인 거죠. 자, 근데 이건 뭐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좀 봅니다. 뭐 한두 가지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우선 기본적으로 경직된 고용 환경이 있죠. 이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통과한 사람들은 좋죠. 우리나라는 정규직을 자르는 게 정말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일을 못해도 우선 회사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회사에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기보다는 잘 버티자라는 마인드로 가죠. 요즘 대기업들이 제일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다들 워라밸 챙기고 일을 안 해. 근데 월급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휘청휘청 하는데 직원들이 그럼 뭐 퇴사하죠 뭐. 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지금 자르고 새로 뽑아야 되는데 뽑을 수도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경직된 고용 환경이 되게
되게 크고 거기다가 이제 세계 최고의 증여세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뭘 해보려고 해도 돈이 없어. 돈도 없고 부모님들도 야 내가 너 줄 돈이 어딨니? 나도 집 하나밖에 없는데 하고 있는 상태.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금도 없고 창업도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력으로 승부하기보다는 뭔가 이 통과한 사람 아닌 사람의 또 이제 갈림길도 막 있고 거기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500만 명의 도시국가 하나와 나머지 2,500만 명이 사는 그냥 일반 한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냥 싱가포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프라가 다 서울 몰빵인데 이 서울 몰빵인 인프라에서 직업도 다 서울 몰빵에 돼 있는데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젊은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있으면은 나도 그 태클을 타면 돼. 부동산 사가지고 나도 상승을 하면 되죠. 같이 올라가면은 갈아타기도 할 수 있는데 처음 탑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500만 원, 1000만 원이야. 그럼 이걸 불리려면은 보통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합니다. 주식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차근차근 자산을 늘려가고 그래가지고 뭐 욜로 가든지 아니면 주식을 더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자산을 좀 갖춰가는데 우리나라는 한국 증시 답이 없어. 이쪽 한번 갔다가 학을 띄고 나오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 미국 가 있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청년 입장에서 뭐 굳이 이걸 따져본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성세대가 무슨 답을 줄 수 있냐? 그러면 뭐 코인 할래? 너 코인 해라. 코인 하면 좀 답이 나오지 않겠니? 뭐 이 정도밖에 지금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 속도로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가 지금 아주 초고속으로 가고 있거든요. 30년 전만 해도 애들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난리가 났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노인이 이제 넘쳐나는 나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로 가냐? 세대 간 갈등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남녀 갈등도 있는 나라에서 지금 세대 간 갈등도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해요. 나라가 성장을 하고 회사가 돈을 버는데 청년 세대로 못 가요. 소수의 대기업, 전문직 이런 거를 뚫고 들어간 2030은 돈을 많이 법니다.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서울에 집을 턱턱 사요. 왜? 대출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좀 증여받으면 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인구의 5% 정도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5%는 이 태클을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자산이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50, 60 세대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약 한 9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평균 소득도 엄청 높고요. 그다음에 소비를 하는 게 이제 300만 원. 그러니까 저축도 돼요. 저축도 되는 분들이고 연금도 좀 세팅을 좀 해놨고 그러니까 건국 이래 가장 자산이 많은 세대가 지금 5060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찌 보면 지금 2030의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산이 많으면 내 인생은 그래도 좀 풀릴 여지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자산이 없는데 나도 지금 안 풀려. 그러면 이제 이 분들 입장에서는 이 한국에서 지금 답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에 코인이나 뭐 이런 거 한 방을 노리지 않으면 이 판을 깰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값을 낮춰야 된다. 그럼 집값을 낮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밀집된 이 인프라를 뿌려야 되겠죠. 부산, 대구, 대전, 광주로 회사도 보내고 인구도 글로 막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래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뭐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대기업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지방으로 보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 다 글로 이사를 가고 그러면 이제 서울에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격은 줄어들겠죠. 대신에 지방의 가격들은 지금보다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면 할 수 있나요? 왜 그러냐면 이건 간단한 겁니다. 나도 지금 지방 가서 살으라 그러면은 가기가 싫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지방에 직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가라고 해도 아니 뭐 있어야 가죠. 아니 네가 가야지 생긴다니까? 그럼 제가 왜 가요? 라는 게 지금 도돌이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뭐 은행이나 이런 것들 뭐 부산으로 보내거나 뭐 지방으로 지금 본사를 이전하면은 사람들이 다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고 다른 데 가겠다고 해요. 그만큼 인프라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단순히 민간 기업들, 대기업들 보고 자 조금 세금 좀 깎아주고 할 테니까 가세요라고 하면 갈까요? 대기업들은 국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외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해외랑 경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최대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가라고? 지방에 지금 청년들이 없는데 그럼 청년들이 따라옵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직원들 데리고 갈라 했더니 직원들이 다 퇴사
퇴사하겠대. 저 부산 저 뭐 대구에 공장 지으면 저 퇴사합니다. 이런 직원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그냥 갈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집값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집값이 높아진 이유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60 세대는 뭐 꿀 빨았다. 그리고 이제 2030만 개고생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또 이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 중간에 끼인 세대거든요. 저는 이 중간에 끼인 세대이기 때문에 2030이 고생하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5060이 꿀 빨았다는 얘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 세대엔 지금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한겨레에서 1988년에 6월 18일 이때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치솟은 집값 내 집 꿈은 분노로 바뀌었다. 이게 지금 5060 세대가 딱 2030 세대 딱 30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30년 전에 지금 그 꿀 빨았다고 하는 5060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집값이 치솟아가지고 내 집 꿈은 이제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그때 5060을 욕합니다. 그때 5060을 욕하면서 내 집 내놔라 했던 게 이미 다 했어. 이분들이 다 했어 이미. 해봤던 분들입니다. 무주택자 60%는 가망이 없다. 1988년에 집 샀어봐요. 지금 엄청난 부자 돼 있겠죠. 근데 이때는 가망 없다고 그랬고요. 소형 아파트 장기 임대가 유일한 돌파구. 지금 청년 세대들이 말하는 장기 임대, 청년 역세권 주택 내놔라 하는 거 있죠. 이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습니다. 자, 이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뭐냐면 불광동에 위성 아파트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게 1년에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1년에 250%. 여러분들 지금 올라가는 거는 지금 뭐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2030 세대분들은 이거를 모르니까 그런 거지. 1987년도에 3,200만 원에 분양을 했대요. 근데 1년 뒤에 8천만 원에 팔렸대요. 왜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서울로 막 사람들이 막 계속 몰려올 때입니다. 몰려오고 막 청년들도 다 일로 오고 막 이럴 때입니다. 거기다가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때입니까? 이때.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세도 2배가 뛰죠. 그다음에 이제 매매가도 2배가 뛰죠. 임대차 보호법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냥 막 쫓겨나가죠. 그리고 막 나가면은 이제 짐 싸들고 나갔는데 뭐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그 노숙하고 막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했던 시기를 겪었던 게 지금의 부모님 세대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 군대 많이 얘기하잖아요. 군대 33개월이었어. 저도 이거 찾아보고 알았거든요. 요 33개월. 근데 조금 줄어가지고 30개월이었어요. 여러분들 군대 30개월 갈 겁니까? 가라고 그러면 갈 거예요? 쉽지 않죠. 지금 18개월인가요? 제가 24개월 갔다 왔거든요. 24개월도 짧아져가지고 좋다고 하면서 갔던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요즘에 이제 18개월로 줄었죠. 1960년대생들의 군복무 기간이 33개월이었다. 물론 이때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면제도 되고 막 그랬습니다. 뭐 방위로 빠지고 막 하기도 했지만 걸렸다 그러면 3년 갔다 와. 돼. 근데 이때는 군대가 어땠냐면은 지금 뭐 전화도 하고 하지만 이때는 매를 맞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했던 군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로 군대에서 많이 죽고 맞아서 죽고 뭐 그 불구가 되고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그 워낙 또 북한과의 그런 뭐 긴장 상태도 있었기 때문에 군기도 빡셌고 근데 이거를 3년을 해야 돼. 그럼 돈이라도 많이 받았으면 좋잖아요. 돈은 30만 원 받았습니다. 현대그룹 대졸 초봉이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84년 기준인데 많이 받은 걸까요? 강남 아파트가 4천만 원 정도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뭐 PIR로 따지면은 뭐 1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비쌌습니다. 현대그룹이면 이때 정말 최고 그룹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엘리트인 사람이 30만 원 정도 받았다고 보시면 뭐 대략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졸 초봉 30만 원 해볼만 할지도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대졸이 없어. 이때는요 대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대인 분들 이런 분들이 1980년대에 대학교를 간 거 아닙니까? 그때 대학교 진학률이 23%였어요. 이때는 고졸도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중졸인 분들도 많고 뭐 초졸, 중졸, 고졸들이 막 섞여 있었을 때고 대졸은 지금 느낌으로 보면 약간 스카이 느낌?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정말 공부를 좀 잘하는 애 아니면 거의 뭐 대학을 왜 가 니가 막 이런 느낌이었죠. 야, 너 공장 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농사 지어 막 이런 느낌으로 살던 세대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뚫고 대학교를 가가지고 가장 큰 그룹인 뭐 현대에 들어가면 한 3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 안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스카이 들어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공부 좀 안 할 수도 있지.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냥
5060 세대는 뭐 나쁘고 뭐 2030은 뭐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세대 분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세대는 돌고 도는 거고 상황은 항상 반복된다. 그 말은 뭘까요? 반대로 지금 2030 세대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이 세대가 또 한 2, 30년 지나면은 그때 그렇게 고생스러웠지만 결국에 또 이렇게 잘 됐네 라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시대라고 해가지고 44만 명은 쉰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다. 지금 열심히 살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그 엔잡러라고 해가지고 정말 많이 늘어나는데 아직도 전통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좋은 직장 하나 잡아가지고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계속 취업 준비를 하고 뭐 어떻게든 뭐 계속 뭐 자격증이나 뭐 전문직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봐야 어차피 뭐 정년까지 다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내 인생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아예 여러 가지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좀 벌어보자라고 생각하고 이 나름대로 여기서 방법을 찾아보려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잡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꽤 많다. 10명 중 6명은 엔잡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업도 하나 있지만 메인 직업도 있지만 부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뭐 최대한 자금을 안 들이고 돈 벌 방법 없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졌다는 거죠. 이게 쉽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있다. 71.5%가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냥 그만큼 예전에는 뭐 평생 직장, 뭐 열심히 해가지고 임원을 달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많았다면은 지금은 그런 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회사에서도 그런 걸 기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벌자, 돈을 어떻게든 벌어가지고 그걸 뭐 잘 굴려가지고 이걸로 내 인생을 바꿔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되게 어려운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요. 지금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현재가 잘 돼 있으면은 과거는 추억이 됩니다. 근데 현재가 되게 안 풀렸어요. 그럼 과거는 고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20대 뭐 30대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저는 자부하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실래요라고 하면 전 절대 안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다시 그거 할 자신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했다라는 거의 의미를 즐겁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 할 때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진짜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라면서 정말 좌절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잘 되면 나중에 결과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약간 추억이 돼. 그래서 가끔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좋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야, 정신 차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때가 뭐가 좋아? 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갑자기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이 잘 되면 과거의 어떤 노력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그 당시는 너무 힘들어도 그게 또 좋게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추억 보정이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지금이 안 좋으면 과거는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의 이 고통을 나중에 보람으로 얻으시려면 미래에 잘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쉬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저는 그냥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하면요 진짜 고통으로 남아요. 지금의 고생이 고통이 되고 그리고 미래에는 후회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은 다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50, 60, 뭐 70, 80 다 그 세대마다 힘들었고 고생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세대도 당연히 고생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고생을 했고 다들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형식이 다르게 오는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기준으로 옛날을 보면은 편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반대로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막 엄청 맞고 다니고 뭐 당연히 뭐 허벅지에 피 터지게 막 남고에서 몽둥이로 맞고 뭐 이러고 살았는데 지금 아이들은 뭐 전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지금 약간 꼰대 멘트로 야 요즘에 학교 다니기 편하잖아. 야 너네는 뭐 머리 밀려봤니? 뭐 이런 얘기하면은 서로 그냥 얘기 안 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각자 힘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인생이 바뀌는 거를 원하는 분들이 아마 우리 채널 많이 보실 텐데 인생이 바뀌는 건요 결국에 어떻게든 노력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지 노력을 안 하고 야 지금 상황이 이렇고 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야 그냥 하지 마 라고 남 탓을 하거나 그냥 포기하는 사람한테 인생의 기회가 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내 인생 바꾸는 건 결국에 나다. 팔자라는 것도 내가 바꾸는 거고 운명이라는 것도 내가 바꾸는 거지 남이 바꿔주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힘든 시기가 있죠. 당연히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그 시기도 지나갑니다. 결국 지나가면은 그 노력한 사람들이 그 힘든 절벽에 그 돌 하나 돌뿌리 잡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나머진 다 떨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나머지 과실을 또 얻어갑니다. 그런 시절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 50대, 60대가 1980년대 후반 때 집값 폭등으로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했던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때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지금 또 역대 최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된 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생 돌고 돈다 생각하시고 지금 힘드신 분들 좀 희망을 좀 가지고 열심히 살면 좋은 시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